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지금 정상회복, 일상회복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게 많은데 첫 번째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민생 경제 회복, 또 지금 막혀있는 수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걸 만들어낸, 특히 경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G20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근데 취임 전까지의 경제 나쁜 것은 네. 윤석열의 무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 취임 이후에는 그런 설명이 안 통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정부를 지금 국민 주권 정부라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것보다는 민생 정부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절박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민생이라고 하면은 생업이란 말도 있지만 생명이란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생업과 생명을 지키는 게 정부의 고유한 권한인데 네. 그런데 이 민생 경제에 한정시키면은 이것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은 지금 쿠폰 나눠주는 그런 방식 말고는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결국 전체 경제와 맞물리는 건데 네. 지금 제일 당면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지 그 전에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관세 확정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일본이 이번에 너무 성적표를 좋게 받아가지고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일본이 15%. 15% 아닙니까? 네. 25%를 15%로 낮췄어요. 낮추고 특히 그 자동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미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상당히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것 비슷한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15%로 서로 합의한 거는 대한민국 정부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일본의 전략은 대미 이제 투자를 5,500억 달러 보장한다. 이제 정부가 주로 보증을 쓴다는 정부가 보증. 예. 그리고 미국산 살수입 그걸 허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이게 표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미국 정부에 뭘 양보할 수 있느냐. 쌀 그리고 소고기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 뭘 트럼프, 미국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주둔비를 대폭 늘리는 거 네. 또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그건 좋다고 봐요. 그래요? 주둔비 지금 뭐 한 15억 달러 정도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 그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큰 돈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저는 50억 달러 내도 된다고 봅니다. 네네. 우리가 얻을 게 있다면은. 지금 위성락 실장도 미국에 가 있고요. 조현 장관이 간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여한구 통솔교섭본부장 또 산자부 장관 다 달려갔어요. 워낙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심리 상태를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퍼스널 완전 개인적인 로비라 그럴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에 보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그래요. 제1기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베 총리였고 또 한 사람이 영국의 보리스 존슨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네, 보리스 존슨은 아마 트럼프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데 그런데 아베 전 수상이 암살되고 나서 그 부인이 또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갔잖아요. 만났습니다. 또 아주 트럼프가 그 아베 수상 부인을 잘 이렇게 대우하고 그때부터 이제 접촉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수상하고 정상회담도 빨리 이루어지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성적표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직 없는 거죠. 그게 좀 빨리 만들 수도 없고.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을 세 번째 만나셨는데 그게 좀 지났죠? 두 번째만. 두 번째인가요? 후보 시절에 한번 만나고 지난번엔 지난 11일 저 대통령실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예. 뭐 점심을 같이 했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 이재명 대통령이 좀 느끼실 때 어떤 다른 점이 좀 있었습니까? 또 동일했습니까? 인간적 느낌은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안정적이고 그분이 주는 대통령으로서의 좋은 인상은 항상 웃고 서두르지 않고
또 말을 정확하게 하고 네. 또 쉽게 하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지난 기자회견은 그렇지 않더라고. 아주 말을 길게 하더라고요. 그럼 기자회견 형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이 기자회견은 단문 단답식이 좋거든요. 그러려면 기자들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두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물어야지. 그렇지. 예, 예. 뭐 추가 질문도 할 수도 예, 있는 거고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웃는 얼굴, 안정된 모습, 음. 낙천적인 게 이 국민들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정책을 통한 실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하여튼 오늘이 내일인가 50일이래요. 특히 50일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여튼 인수위 없이 보궐선거로 그렇죠. 이제 된 대통령인데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뭐 공직사회도. 국민들의 지지율이 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0% 중반 내지 후반의 네. 지지율이죠. 예. 네. 그 점의 비결은 뭐라고 대표님 보십니까? 근데 그게 요 앞에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지지율이 20%대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네네. 계엄 선포. 예. 그 기저 효과가 좀 있는 것이고. 기저 효과 있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이제 네. 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인사로 들어가면은 이게 인사는 항상 말씀이 많아요. 어쩔 수 인상이 없죠. 제대로 특히 첫 내각 인사가 박수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실수를 합니다. 이번에 실수한 부분, 네. 뭐 성공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전체를 뭐 실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 몇 가지 부분 어떻게 보면 그게 사소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여가부 장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그 자리에 지명된 사람을 놓고 근한 보름 동안 너무 시간을 끌고 그런데 이게 어떤 단계가 있어요. 이거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은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가 그리고 SBS와 MBC가 똑같은 목소리로 비판을 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연동돼 가지고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게 강선우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을 넘으면서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빨리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조금 놓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인사는 참 어려운데 후보실에 만났을 때 아주 명언을 했어요. 네. 친하다고 무능한 사람 임명하면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사고 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저는 앞으로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러려면은 인사 담당하는 분들이 좀 맑은 사람이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칼 같고. 좀 차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쓰잘데없는 정보 말고 아주 네. 정확한 정보인데 이 정보는 국가기관의 정보를 우선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사적인 정보보다는. 근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 사적인 정보를 중요시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한 거는 거의 대부분은 정보 판단의 실수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된다고 큰 소리 치다가 막상 뚜껑 딱 열어보니까 이 스코어가 말도 아닌 스코어가 나온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거 이것도 정보 판단의 실수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국정원이나 그 관료들한테 정확한 분석을 하도록 했으면 근데 자기가 멋대로 OECD 통계를 왜곡해가지고 의사가 대폭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내지른 건데 그래서 그 결정적인 정보 판단의 실수는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앞으로 이 정보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과거 관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국정원장 정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기강 잡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폭우 문제라든가 지방 공무원들의 나태한 복지부동, 철밥통, 뭐 관피아 그래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하여튼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사람인데 그런 영혼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데 사실상 좀 장애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냐.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경험을 살려서 그런지 굉장히 공무원들이 호소도 하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공무원들은 일을 혹독하게 시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관료들을 그렇게 부리는 것은 좋은데 네. 관료들의 자존심은 살려줘야죠. 그렇죠.
자존심을 뭐 쓸데없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직업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주민도 그렇고 관료도 그렇고 자기가 맡은 일이 보람된 거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려면은 그만한 자율성을 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일을 하다가 실수한 것은 그건 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 이 네네, 말입니다. 네네. 덮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리고 이번 뭐 수해는 사실은 내린 폭우의 양에 비하면은 사망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네. 돌아가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은 네. 미국에 비하면은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한 400mm 내렸는데 사망자가 한 300명 됐거든요. 그건 뭐 역시 우리 이저 수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인프라를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4대강 유역 사업을 하면서 댐을 10개 만들었어요. 소양강 댐, 충주댐, 안동댐. 그때 만들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때 안 만들었으면요. 지금 수도권에 2,500만 명 살 수 없어요. 물 부족 사태. 그리고 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호. 이게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밑바탕이 됐고 네. 이번에 또 기민하게 행정적 대처를 한 게 합쳐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좋은 일은 항상 그 내력이 있습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